박사와 함께하는 스마트팜 DIY. 자, 오늘은 이제 수경재배 주요 부품 분무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무식 수경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아마도 펌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분무를 해주기 위해서는 압력이 있는 분무를 해주기 위해서 압력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펌프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압력의 단위입니다. 압력. 자, 그래서 압력을 할 때 푸사이라는 단위도 있고 바라는 단위도 있고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에 있는 압력 계산기를 통해서 보시면 55 푸사이 같은 경우는 3.79바 정도가 나와주는데, 그럼 이 정도의 규모는 뭐냐? 보통 일반 가정집 수도가 1.5에서 2바 정도가 나와줍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해당 이미지에서 있는 이 펌프 같은 경우는 뭐예요? 55 푸사입니다. 그러니까 약 수돗물보다 조금 2배 정도의 압력을 만들어내는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용어 중에 이제 챔버라고 해서 압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챔버의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뭐 조금 더 이제는 뭐예요?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줄 때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뭐 정량, 물을 일정하게 보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챔버의 수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물을 뭐예요? 시간당 얼마만큼 토출할 수 있느냐, 이 토출 유량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압력 펌프이다 보니까 뭐예요? 힘이 많이 작동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다 보니까 어때요? 전류 소모량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단 압력 펌프들 같은 경우는 대략 전류량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펌프 같은 경우 24V 10A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릴레이들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는 릴레이들은 얼마였죠? 보통 10A였단 말이죠. 그런데 10A짜리에다 13A를 연결하면 어떻게 릴레이가 망가지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런 유형에 있는 다이어프램 펌프 말고도 고압 펌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이 펌프 같은 경우는 300바이고 분당 20리터를 토출하고 220V 4kW의 뭐예요? 전력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는 세차용으로 나오는 펌프, 고압 펌프인데 약 80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당 7리터의 물을 토출을 하고요. 1.2kW의 전력 소모량을 보여주는 이런 펌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장에 맞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분무식 수경 재배, 재배 배치, 그 다음에 크기, 양,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압력 펌프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또 부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작물을 고정하고 거기에 뭐예요? 양액을 공급할 수 있는 뭔가 구조물이 필요하겠죠. 우리 이걸 베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또 다른 용어로 우리가 뭐 챔버라는 또 용어도 쓰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생겨 있는 이 베드와 요 위에 뭐예요? 이게 구멍이 빵빵빵빵 뚫려져 있어서 여기에 뭐예요? 모종 포트를 끼워가지고 식물을 고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 위에 덮는 덮판, 뚜껑 또는 모종판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은 뭐 스티로폼이나 플라스틱, 뭐 칼라강판, 알루미늄 뭐 다양하게 여러분 뭐 지금 현장에서는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뭐 판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기성품으로 나와주는 것들 중에는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성품을 사용해서 하실 것 같으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베드를 여러분들이 뭐예요? 뭐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 재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기성 제품이 없기 때문에 주문 제작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베드의 규격을 정하실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베드의 이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그 높이는 왜 높이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미스트 노즐이 쫙 물을 뿌려줬을 때 분사되는 분사각이 있죠. 여러분들 집에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일반적으로 쓰고 계시는 우리 분무기들 있죠. 집에서 일반적으로 그 분무기도 뭐예요? 한번 이렇게 당겼을 때 어느 정도 입자 각이 나고 물이 멀리까지
쭉 미스트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죠. 자, 그럴 길이를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 노즐에 가까운 부분은 분사각이 작고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이 분사각이 이렇게 넓어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개의 포트를 하나의 노즐이 뭐예요?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분사각을 결국은 넓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는 높이 위치해 있어야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높이 위치해야지만이 제대로 적정하게 이제 분사가 저기 뿌리에 양분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한 20에서 30cm 정도 높이 정도라고 쓰시면 그 정도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뿌려진 물이 여기 계속 차면 어떠겠어요? 이게 이 베드 부분이 망가지겠죠. 물이 다 차서 뭐예요? 이 꽉 찬 이 압력을 감당을 하질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뿌려진 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바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물을 바로바로 물을 퇴수시킬 수 있는 이 퇴수 그 부분을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펌프 다음으로 가장 또 중요한 부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즐과 분사 장치입니다. 그래서 노즐이라는 건 이렇게 생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타입으로도 생긴 게 있고, 또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으로 생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즐 부분들 중에 이렇게 나사 타입으로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원터치로 쓸 수 있는 원터치 슬립록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사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나사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힘으로 눌러서 끼워주는 그냥 튜브 직결 방식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노즐과 양에게 공급되는 호스, 관 또는 PVC 관, 여기를 하고 여기에 뭐예요? 우리가 양액을 공급해 줬을 때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뿌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장치 부분을 T-커넥터라고 합니다. T-커넥터. 그래서 T-커넥터도 이런 타입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타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타입들은 보통 공합용, 우리의 공합용으로 에어를 제어하거나 이럴 때도 많이 쓰이는 이런 제품이고, 보통 이때는 PU관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즐을 구입을 하시거나 선정을 하실 때는 각 노즐이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압력이 있습니다. 고압이냐 저압이냐도 분류가 돼 있고, 또 그다음 각각의 노즐이 난 이만큼까지 내가 압력을 견뎌낼 수 있어 라고 다 모든 제품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리피스라고 해서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면 구멍이 있죠. 이렇게 구멍. 이 구멍을 통해서 양액이 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피스는 이제 조리개라고 하는 건데, 이 조리개의 구멍의 크기가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입자 크기가, 물의 입자 크기, 그 다음에 분사각이 있습니다. 아까 그 연결 방식은 아까 원터치 슬립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사선으로 되어 있는 거, UNC 컷 방식으로 되어 있는 나사, 이런 조인트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하시는 이 호스 재질은 LLDP라고 해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우레탄으로 만들어진 PU, 이 호스 두 가지 정도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LLDP는 조금 더 딱딱을 하고 PU는 좀 더 부드럽습니다. 자,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오리피스의 이 크기, 이게 구멍의 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구멍의 크기가 0.1일 땐 분사각이 30에서 40도 정도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0.3mm 같은 경우는, 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80에서 90도 정도의 분사각이 나와줍니다. 이 좀 끝부분에서. 그 다음에 0.4부터는 약 90에서 100도 정도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와주는데, 이 분사각과 또 뭐가 있냐면, 이 구멍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때요? 물의 입자가 훨씬 더 입자가 더 고와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키우는 작물에 맞게끔 이 오리피스에 있는 이 구멍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피스의 이 구멍, 이 사이즈는 분사각. 그 다음에 물 뿜어졌을 때 이 나가는 물에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물에 미세한 정도와도 여러분들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적합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 압력이 고압 펌프에다가 여기 지금 나오는 요 사진에 있는 이 제품을 끼우면 이게 다 망가져 버립니다. 압력은 센데 뭐예요? 물을 뿜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터지거나 망가져 버려 깨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용 압력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즐 배치할 때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단면으로, 인면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쭉 베드 안에 이렇게 호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아까 T-커넥터라고 했죠? 이 호스와 호스 사이에 끼워지는 이 T-커넥터 위에는 노즐이 있습니다. 이 노즐이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중첩 공간이라는 부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 중첩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맞게끔 이 사이사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압력 노즐에서 물이 이렇게 뿜어져 나왔을 때, 여기는 멀리까지 가지만, 이 끝단에 있는 부분들은 멀리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분사됐을 때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타원형을.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배치를 잘못하게 되면, 만약에 그 사이에, 만약에 이 포트가 꼽아져 있으면 이 포트에 있는 작물은 뿌리에 전혀 물이 하나도 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이 T-커넥터를 중간에 이렇게 노즐을 배치를 하실 때는 이런 중첩 공간을 일정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해주셔서 좀 중첩되게끔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운용을 하실 때 좀 더 편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2개의 노즐로 감당할 때도 똑같이 이런 중첩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으로 봤을 때 배치 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압력 펌프로부터 이렇게 딱 들어온 양액 부분이 이렇게 분배가 돼가지고 이 노즐을 통해서 분사가 되는데, 위에서 우리가 내려봤을 때도 분명히 뭐예요? 여기 부분, 끝부분들은 뭐예요? 물이 분사가 됐을 때 높이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치를 했어도 이렇게 분사각의 중첩 공간들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지 여기에 배치된 포트에도 적정한 양의 양액이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감을 하실 때 보면은 이렇게 호스를 통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엔드 커넥터라는 엔드 커넥터라 해서 여기에 바로 맨 끝에 꽂아서 마감을 할 수 있는 부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도, 이런 부품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설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베드와 이 입수, 출수 부분을 배관을 설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베드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압력 펌프를 통해서 쭉 양액이 이렇게 공급이 돼요. 이렇게 미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에 이제 공급이 되겠죠. 식물 뿌리에. 근데 이렇게 뿌려진 이 물은 어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중력에 의해서 밑에 베드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물을 빼주는 퇴수관이 없으면 뭐예요? 여기 계속 물이 찹니다. 그럼 뭐예요?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망가지겠죠?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퇴수관을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이 이제 공급될 때, 이게 스티로폼 재질이 됐든 플라스틱 재질이 됐든 철 재질이 됐든 간에 여기 어쨌든 구멍을 뚫어서 이걸 넣어야 되는데, 물이 사용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뭐예요? 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멍만 뚫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때 누수가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격벽 커넥터가 있는데, 이걸 우린 보통 벌크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크헤드라고 해서 이렇게 원터치 타입으로 이렇게 바로 호스로 꼽아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나사 타입으로 PVC 관이나 아니면 꽂아줄 수 있는 소켓들을 끼워서 쓸 수 있는 이 나사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격벽 커넥터, 벌크헤드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벽 사이에다가 이렇게 양쪽에서 집어넣어서 고정을 하고, 여기다 꼽아주고 여기다 꼽아서 이렇게 관통하게 해줍니다. 자, 그걸 벌크헤드 또는 격벽 커넥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퇴수관을 할 때 호스, 재질, PVC 파이프가 됐든, 호스가 됐든, LLDP가 됐든, PU관, 여러분들이 맞게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노즐 끼워줄 수 있거나, 여기 T-커넥터가 꼽아질 수 있게끔 규격은, 사이즈는 맞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적정하게 맞추는데, 여러분들 여건에 다 맞게 하시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햇볕에 노출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발생해요? 녹조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 재질을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 압력에 따라서 이 오리피스, 여기 노즐을 구입을 할 때 오리피스 구멍을 어떤 걸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뭐예요? 분사각은 넓지만 물이 토출, 구멍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의 노즐에 배분된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예요? 내가 주는 양은 이만큼인데 구멍이 이만큼 커지면 어떻게, 한 번에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압력, 전체적으로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 높이도 결국은 낮아집니다. 그건 뭐예요? 분사 노즐에 있는 오리피스 구멍이 커버리면 어떻습니까? 분사도, 물의 높이도 낮아집니다. 분사해줄 때 분사의 높이도. 그리고 또 분사 장치의 호스가 길어지면 분사량도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오리피스의 구멍을 만약에 내가 길게끔 운용을 하고 이럴 때는 뭐예요? 오리피스 구멍을 작은 걸 사용하면 뭐예요?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길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노즐을 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리피스 구멍의 사이즈에 따라서 뭐예요? 몇 개의 노즐을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얼마만큼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보통 8바의 압력이 되는 뭐 다이어프램 펌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2m에 16개에서 30개 정도의 노즐이 좀 최적화된 어떤 뭐 적정하게 최대한 그 기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뭐 8바 펌프에다가 50개의 노즐도 끼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베드의 높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딱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